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부터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7.6도, 구미 19.2도, 안동 18.1도, 포항 17.8도 등이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21도, 구미와 안동 22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등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여간 힘든 게 아니실 텐데요. 제조업도 비상입니다. 섬유업계는 수출에 차질이 생겨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섬유업체입니다. 원단을 짜는 직기 46대가 통째로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 예기치 않게 메르스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처럼 직기 가동을 멈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섬유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주문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해외 바이어들이 줄줄이 방문을 취소하면서 직기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3일 앞두고 다 캔슬하고 바이어가 오는 걸 미루고 계약이 안 되니까 기계 돌릴 게 없죠. 농공 공장을 해도 지금 현재 절반을 세웠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여파보다 더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섬유업계의 기반조차 흔들릴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인기가 나빴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불어나고 진짜 살아남은 집이 지금 마지막 집들인데 이 집조차들도 지금 헤매더라고요. 다른 제조업도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출입자 모두에게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까지 자제하면서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나 바이어 방문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입 이런 부분들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기업체 정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그 공포심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등교 거부 압박까지 받고 있는데요. 메르스보다 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더 걱정될 정도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학교에 최근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등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입니다. 그 집 애들 학교 와야 되느냐,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걔가 진단이 없는데 못 오게 할 그게 없다. 그럼 운영위원회 열어도 왜들 집 아들 살림이들 같이 잡아먹으려 한답니다 지금. 그리고 소방본부. 막연한 공포가 이유 없는 왕따를 만들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머물렀던 대구의료원 직원은 의료진이 아닌데도 주변의 눈총을 받으며 사회적 왕따를 당하고 있고 메르스 확진자와 아내가 소속된 남구청 직원의 자녀들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출입 자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회 주문자 명단이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둔갑해 확산되는 등 부정확한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합니다. 유언비어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최초 유포자가 원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전달받아서 퍼나르기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확진자 아들이 다닌 중학교는 마치 감염 지역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같은 반 아이들이 격리 중인 친구에게 보낸 손편지는 감동을 넘어 경솔한 어른들을 숙연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젯밤 경상북도 첫 메르스 확진자였던 포항 지역 교사 131번 환자의 4차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메르스 확진자 2명의 7차 검사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의 건강도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이송된 환자는 오늘 오후쯤 다시 수도권으로 이송하고 포항 교사는 늦어도 월요일에는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포항 지역 교사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 200여 명도 자가격리와 감시 대상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메르스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대구 8곳, 경북 5곳이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61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는데 대구는 7곳 가톨릭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본원과 7곳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 8곳이고 경북은 구미차병원과 김천제일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등 5곳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여행과 숙박, 공연업체, 병의원 등 메르스 피해를 보는 업종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 보증보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한편 심사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40건의 예약 취소로 4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도 승객 안전을 위해 메르스 예방 대책을 강화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승객이 많은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경대병원역 등 8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열이 있는 승객을 발견하면 보건소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역, 동대구역 등 18곳에는 출입구마다 신발 소독 발판을 마련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8일 메르스 예방대책 1단계로 승차권 소독, 역산 세정제 비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강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까지 인터넷으로 치면서 부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 대구 모 대학에서 개설한 한 사이버 강좌에 약 1,500명이 수강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중간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 동안 학생 300여 명이 스마트폰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부정행위에 학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뒤늦게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단지 기말고사를 출석 시험으로 대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시험 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다 모색하고 한다는 뜻이죠. 사이버 강좌가 시험 부담이 없다 보니 수강 정원이 1,000명을 넘어도 수강 신청되면 단 몇 초 만에 정원이 채워집니다. 창을 여러 개 띄어서 수업을 들어도 이게 수강이 되더라고요. 수강 완료가 되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업을 어떤 데나 들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니까요. 학생들 말로 꿀교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험은 물론 강의조차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강좌가 부실 수업과 부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학마다 강의 질과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통상 모니터 요원을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지역 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합니다. 통상 모니터 요원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20명으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통역과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시장 개척 업무를 돕게 됩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대구의 제조업체에 파견되는데 인턴 급여의 60%는 대구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17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안산과의 맞대결에서 3대0의 완벽한 승리로 3위를 지켜낸 대구FC는 개막전에서 애매한 판정 시비로 경기를 내줬던 부천과의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둬 상위 팀들과의 승점 차이를 좁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리그 중반 대구FC의 상위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오늘 경기를 내일 낮 1시 15분부터 TV를 통해 녹화 중계 방송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2015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보건미용과 학생 모두가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 32명 가운데 전건식 학생이 대상인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을 받았으며 6명이 금상, 8명이 은상 등을 수상했고 보건미용과 최정숙 교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고 도립대는 설명했습니다.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4일까지 수강 접수를 합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한국문화, 한국어의 구조 등 123시간의 수업과 자격시험 대비 특강으로 진행됩니다.